네, 그러면은 6장 2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자료에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 이제 활동하기를 끝냈고요. 이제 2편에서는 휴식하기와 향유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편에서는 휴식하기와 향유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식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면을 살펴볼 텐데요. 수면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숙면이라고 부르는 건강한 수면은 대개 꿈꾸는 시간 20%, 그리고 깊은 잠 20%, 그리고 얕은 잠 60%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것이 계속 반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 일찍 자는 것도 안 좋고 너무 늦게 자는 것도 좋지 않고 한 11시 전후, 밤 11시 전후로 해서 취침해서 6시간 내지 8시간 자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뇌파의 패턴을 분석해 보면요, 뇌파의 패턴을 분석해 보면 잠은 한 5단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감고 쉬고 있을 때 뇌파를 알파파 특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잠을 자기 시작해서 1단계, 2단계 낮은 단계의 수면을 취하고 있을 때 이 뇌파는 세타파라고 합니다. 세타파. 낮은 단계의 수면, 얕은 수면, 1, 2단계는 세타파의 뇌파를 보이고, 깊은 수면 상태가 3단계, 4단계인데 그때 뇌파는 델타파라고 합니다. 델타파. 3단계, 4단계 깊은 수면 상태일 때 델타파이고요. 마지막 5단계, 그것은 빠른 안구 운동을 한다고 해서 Rapid Eye Movement 앞에 REM을 따서 REM 수면이라고 합니다. 빠른 안구 운동을 하는 단계, REM 수면이라고 합니다. REM 수면 단계에 우리는 꿈을 꿉니다. REM 수면 단계에 우리는 꿈을 꿉니다. 꿈을 꾸지만 뇌는 활성화되어 있지만 근육은 마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신생아 때 렘 수면 기간이 한 전체 잠의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신생아 때 렘 수면 단계가 전체 잠의 한 반을 차지하고 한 5살에 이르면 렘 수면 기간은 20에서 한 25% 전체 잠의 그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요. 이것이 쭉 성인 때까지 계속 유지되다가 노인이 되었을 때 렘 수면은 18% 또는 그 이하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숙면을 취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깊은 수면을 취하는 시간이 적게 됩니다. 3단계, 4단계 수면의 시간이 적어진다는 거죠. 심지어 깊은 수면 단계의 시간이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불면증 환자는 늘어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면증 환자는 늘어나게 됩니다. 잠을 자면서 꿈을 꿀 수 있다. 우리가 렘 수면 단계, 5단계 수면, 렘 수면 단계에서 꿈을 꾼다고 그랬는데요. 잠을 자면서 꿈을 꾼다는 측면에서 또 깨어나서도 꿈을 기억하게 되죠. 그런 사실로부터
수면 동안 기억을 형성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수면 동안 생각이 진행된다. 수면 동안 사유가 진행된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대전대 도서관에 가면 학문의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학문의 즐거움. 일본 수학자가 쓴 책입니다. 히로나카 헤이스케라는 수학자가 쓴 책인데요. 얇은 책이에요. 재미있습니다. 한 100여 페이지 정도 되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학문의 즐거움에 보면 이 사람이 자면서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의 연구를 했었던 그런 경험을 서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히로나카 헤이스케는 필드상 수상자입니다. 노벨상에 수학 부분은 없는데요. 수학 부분에 기여를 한 소장학자를 대상으로 45세 이하 소장학자를 대상으로 주는 상이 있습니다. 필드 메달인데요. 4년마다 한 번씩 수상합니다. 일본의 수상자가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인데요. 그 사람은 특이점 해소 이론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청룡열차 이렇게 쭉 타잖아요. 청룡열차 그 궤도를 한쪽 면에서 빛을 비추면 그 궤도가 접치는 점이 있어요. 겹치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청룡열차 이렇게 다니게 되는데 거기에 빛을 비추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겹치는 부분이 수학적으로 해소된다 라는 것이 특이점 해소 이론인데 수학계의 난제였습니다. 50년 난제. 수학계의 난제였는데 그것을 풀는 공로로 필드상을 수상하게 되는데 그 풀게 되는 방법이 자면서 생각을 진행했습니다. 그 수학계 난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포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 히로나카 헤이스케는 그것을 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8년 정도를 집착을 합니다. 학회를 가든 아니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 무시를 했어요. 저거는 풀 수 없는 문제인데 왜 저 사람은 미친놈처럼 저 문제에 집착하는가 하면서 왕따를 당했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깨어있을 때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자면서도 항상 그 문제를 부여잡고 꾸준하게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자면서 해결책을 찾게 되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모델러티라는 주제로 박사 논문을 썼는데 자면서도 그 생각을 계속했어요. 자면서도 생각이 진행돼서 자기가 뭔가 공부하고자 하는 풀고자 하는 문제를 계속 연구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현대사회, 특히 지식정보화 사회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워야 될 내용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배워야 되는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많아질 텐데요. 현대 지식사회, 학습사회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70년, 80년 살아야 되는데 적어도 60년 이상 활동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60년 이상 활동을 할 때 계속 학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시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새로 생긴 기술이나 어떤 것에 적응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그때 학습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상학습 시대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시간으로서는 좀 부족한 경우를 느끼고 있어요. 근데 지금 렘 수면은 꿈을 꾼다. 그리고 꿈을 꾸는 그 렘 수면 시간에 사유가 진행된다. 그리고 히로나카 헤이스케의 경우, 그리고 송 교수, 나의 경우를 보건대 자면서도 충분히 자기가 풀고자 하는 문제, 학습하고자 하는 것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있으니까 그것을 믿고 여러분이 자는 시간을 활용하면 되겠죠. 그 자는 시간을 활용한다고 해서 피곤하다든지 아니면 그 다음 날에 일상생활에 방해가 된다든지 하는 점은 없습니다.
단지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 정직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부여잡고 잠에 자십시오. 하나의 팁을 알려준다면 나는 매일 자기 전에 풀어야 될 문제를 하나씩 생각하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꼭 봐야 되는 책이 있다면 그 책은 머리맡에다 두고 자기 전에 3번 절하고 이 책의 내용이 내 머리맡에 두고서 이 책의 내용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잠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수면 단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알려줬던 학문의 즐거움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내 경험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도전들, 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에서 닥쳐올 여러분들에 대한 도전들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면 관련된 질병 2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발작 수면입니다. 나르콜랩스의 발작 수면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수면 발작이 되풀이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이 이렇게 조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발작 수면은 아닌데요. 교수가 강의하다가 갑자기 그냥 수면으로 떨어지는 경우, 이런 건 발작 수면입니다. 이 발작 수면은 하루에도 여러 번 발생할 수 있고 단 몇 초부터 30분간 이 수면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대개 1,000명당 1명 정도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유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호흡증, 앱니아, 무호흡증. 잠자는 동안 호흡이 없어지는 것인데요. 잠자는 동안 호흡이 멈춰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자면서 여러 번 무호흡증을 경험합니다. 네, 그러면 하나의 동영상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요. 내 동영상 잠깐 멈춤으로 해놓고요.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하루에 잠을 4시간만 잔다면 을 검색해 보십시오. EBS 강의인데요. 한 4분짜리입니다. 잉휘프 교수, 대만계 미국인 심리학자 잉휘프 교수가 했던 연구. 잠을 적게 자는 사람들, 대개 4시간 전후로 자는 사람은 숏슬리퍼라고 하는데요. 숏슬리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억지로 잠을 줄이려고 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건강과 최적의 상태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신만의 수면 시간을 확인해 보시고 그 수면의 리듬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잉휘프 교수가 출연해서 인터뷰하는 하루에 잠을 4시간만 잔다면 이라는 EBS 강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잉휘프 교수의 인터뷰를 보셨죠? 사람마다 각자 잠의 수면 시간이 다 다르니까 억지로 숏슬리퍼를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자신만의 수면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숏슬리퍼로 태어난 사람 100명 중에 1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좀 복을 타고난 거니까 그걸 짧은 시간을 자고 나머지 시간을 잘 활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명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상,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러죠. 명상은 사실 동양 세계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신 세계를 중시하는 동양 문명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명상은 무언가의 마음을 집중시키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크게 2가지로 나누는데요.
집중 명상과 관찰 명상입니다. 명상은 무언가에 마음을 집중하는 일인데 집중 명상과 관찰 명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집중 명상은 범어로 사마따라고 합니다. 사마따. 삼매라고 번역되어 있죠. 중국어로 삼매. 관찰 명상은 비파사나라고 하는데 비파사나는 범어로 사념처입니다. 네 가지 생각으로 정신을 모으는 사념처법이라고 합니다. 비파사나, 사념처. 집중 명상은 삼매, 사마따라고 하는데 한국 불교, 최근 현대 한국 불교는 화두 참선을 하고 있습니다. 화두 참선. 공안이라고도 하고 화두라고 하죠. 예를 들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고승에게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정전백수자 뜰 앞에 있는 잣나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사람이 진리를 물었는데 왜 진리가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였을까? 라고 계속 그 해답을 구해나가는 것. 이것이 화두참선입니다. 화두참선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화두를 풀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화두를 풀고도 다른 사람은 푸는데 나만 왜 못 푸냐 하는 분한 마음, 그리고 화두를 계속 의심해 나가는 의심,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집중명상, 한국 불교를 예를 든다면 화두참선이라고 말을 했는데 주의를 지속적으로 한 곳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 상태를 경험하고 그 마음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관찰 명상, 비파사나인데요. 범어로 비파사나, 사념처입니다. 부처님 초기 단계에 부처님이 했던 명상 방법인데요. 사념 네 가지 생각으로 생각을 모으는 겁니다. 네 가지는 신, 수, 심, 법입니다. 신, 수, 심, 법. 신, 마음. 신, 몸. 수, 느낌. 심, 마음. 법, 진리. 몸, 느낌, 마음, 진리. 이 네 가지로 마음을 모으는 건데요. 예를 들면 백골관이라고 있어요. 백골관. 하얀 뼈다귀라는 건데요. 내가 죽으면은 흰 백골만 남고 내가 죽어서 변한 나의 흰 백골을 보면서 마음을 집중하는 거. 이것이 백골관이고요. 신수, 심법 중에서 마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관찰 명상하는 건데요. 내가 앉아있는데 누가 시끄럽게 굴었어요.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시끄럽게 막 떠들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흔들리면서 쟤 매너 없는 놈, 저 놈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지 하면서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생각하다가 정신이 거기에 집중됐죠. 그것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내가 평정심을 가지고 있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떠드는 바람에 내 마음을 뺏기고 나 자신을 잃어버렸구나 하면서 의식의 흐름, 마음의 흐름을 그냥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나가버리고 또 나의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럼 내 마음으로 왔구나. 근데 내가 또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갔는데 어머니가 휴대폰 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나를 또 꾸짖었어요. 그럼 기분이 나쁘잖아요. 내가 평정심을 가지고 있다가 또 어머니의 꾸짖음을 듣고서 내가 또 분노심이 생기고 내 평정심을 잃어버렸구나 하면서 또 내 마음을 쭉 살펴보는 겁니다. 이것처럼 변화하는 의식과 현상에 의식을 집중해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방법을 관찰 명상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수심법, 아까 백골관 얘기했지만 몸과 관련된 것, 느낌과 관련된 것, 마음과 관련된 것, 진료와 관련된 것을 정해서
쭉 변화하는 대로 자신의 의식과 변화하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며 알아차리는 방법을 관찰명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위양식과 존재양식인데요. 행위양식은 목표지향적입니다. 마음은 현재에 머무르지 못하고 과거 혹은 미래로 분주하게 옮겨 다닙니다. 유의, 함이 있다라는 유의이고요. 존재양식은 주의의 초점을 변화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허용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무위라고 합니다. 우리는 현대사회는 사실 목표에 의해 가지고 행위 양식에 의해서 살고 있는데 항상 마음이 타들을 것 같고 막 갈증나고 바쁘죠. 그런 데서 존재 양식으로 행위 양식에서 존재 양식으로 변화를 하는 것, 이것이 명상이 되겠습니다. 행위 양식에서 존재 양식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 이것이 명상이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명상을 통해서 현대사회의 일상생활의 어려운 점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평상심으로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가 되겠습니다. 독서. 독서는 올바른 삶을 보여주고 인도해주는 정신적 행위입니다. 정서적 체험이고 교양적 체험이죠. 인간이 책을 만들고 책이 또 인간을 만들잖아요. 책이 인간을 만든다 하면 책을 통한 독서죠. 책을 통한 독서를 통해서 인간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터넷이 발전하고 미래 세대가 어떻게 바뀌다 하더라도 종이를 통한 독서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인터넷 신문이 되면서 종이 신문이 없어질 거라고 봤거든요. 종이 신문이 없어질 거라고 봤지만 여전히 종이 신문은 존재합니다. 잡지도 존재하고 하기 때문에 책을 통한 독서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독서의 효능, 독서의 유익함에 대해서 4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독서는 우리에게 영감을 준다는 겁니다. 영감을 준다. 독서는 정보, 인포메이션을 준다. 독서는 오락, 리크레이션을 준다. 독서는 힐링, 치유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활동하기랑 휴식하기를 살펴봤는데요. 활동하기랑 휴식하기를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향유하기, 세이버링, 향유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유하기, 세이버링, 향유하기. 긍정적인 경험을 자각하여서 충분히 느낌으로써 행복감이 증폭되고 지속되도록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 향유하기, 세이버링은 긍정적인 경험을 자각하여 충분히 느낌으로써 행복감이 증폭되고 지속되도록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음미하기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음미하기. 대처는 주로 부정적인 경험에 대응하는 것이죠. 대처는 좀 부정적인 경험인데 지금 살펴보는 향유하기는 주로 긍정적인 경험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향유 경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 행복도가 높고 낙관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PPT 11페이지에 보시면 브라이언 앤 베로프라는 사람이 2007년도에 향유 경험의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제시했습니다. 향유 경험의 4가지 유형. 향유 경험의 4가지 유형. 세로축에는 향유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로축에는 향유 경험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로축에는 향유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향유 경험, 세계 초점적 향유와 자기 초점적 향유입니다. 세계 초점적 향유, 눈을 외부로 돌린 거예요. 세계 초점적 향유. 자기 초점적 향유, 눈을 내부로 돌린 거. 이것이 향유 경험이고요. 가로축에는 향유 경험의 과정. 그것이 인지적인 성찰인가, 체험적 몰입인가. 인지적인 성찰인가, 체험적인 몰입인가에 따라서 가로축, 세로축, 두 개. 그래서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네 가지 영역이 있게 됩니다. 세계 초점적 향유는 외부 대상을 긍정적인 느낌으로 원천으로 지각하는 경우 세계 초점적 향유라고 하고요. 자기 초점적 향유는 긍정적 느낌의 원천을 자기 자신 혹은 자신의 특정한 측면으로 지각하는 경우입니다. 인지적 성찰은 긍정적 느낌을 상위 관점에서 관찰, 정교화, 의미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체험적 몰입은 긍정적 느낌에 자신을 맡기고 그것에 빠져서 그 느낌을 충분히 체험하는 과정을 체험적 몰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영향이 있다고 그랬죠. 인지적 성찰, 세계 초점적 향후와는 감사하기가 있고요. 체험적 몰입과 세계 초점적 향후는 감탄하기가 있습니다. 인지적 성찰과 자기 초점적 향후에는 자축하기가 있고요. 체험적 몰입과 자기 초점적 향후에는 심취하기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취업 역량 개발 원장을 할 때 가을에 금산에 직원들끼리 식사를 가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가을에 산에 단풍이 막 졌습니다. 예터라는 그런 식당인데 가본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 식당 주인이 대전대 사학과 석사 하신 남자분이신데 박물관도 있습니다. 식당 안에. 큰 야산을 깎아서 만든 곳에 식당도 짓고 박물관도 짓고 한 그런 곳인데 그 여직원이 이제 그 경치를 보면서 감탄을 하더라고요. 야, 이 형형색색 물든 그 단풍을 보면서 이 경치가 진짜 멋지다 하면서 감탄을 했어요. 경외감이죠. 감탄. 그리고 식당에 가서는 그 해물뚝배기를 시켰는데 그 여직원은 해물뚝배기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면서 그 단풍나무가 있는 그 붉은색, 푸른색, 붉은색으로 물든 단풍을 보면서 와가지고 차를 타고 와서 그래서 맛있는 해물뚝배기를 먹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나에게 이런 기회를 준 이런 대전대라는 조직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리고 너무 고마움을 표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해물뚝배기를 먹는 과정 중에서 그 해물뚝배기의 맛에 심취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고동도 들어가고 게도 들어가고 뭐 조개도 들어가고 그 여러 가지 다 들어가잖아요. 그 맛을 보면서 그 맛에 심취했습니다. 그 맛의 즐거움에 심취했고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축하는 거예요. 여직원이 몇 명 갔는데 내가 오면서 봤던 그 단풍, 그리고 내가 먹고 있는 해물뚝배기, 그 해물뚝배기의 맛, 그걸 보면서 자신을 자축하는 거야.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자축하는 거죠.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브라이언 베로프가 여러분들이 향유하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에도 충분히 찾을 수 있거든요. 코로나19로 해서 여러 가지로 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런 향유할 수 있는 뭔가를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걸 찾고 감사하고 감탄하고 자축하고 심취하는 것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통해서 살아가는 의미를 발견하고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기 그리고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향유하기의 다양한 방식, 브라이언 베로프인데요. 이어서 향유하기의 다양한 방식 10가지가 있습니다. 향유하기의 다양한 방식.
10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좋은 것은 공유하라는 거죠. 두 번째, 기억을 잘 해두기. 잃어버리기 쉬우니까 기억해두기. 세 번째, 자축하기. 네 번째, 세밀하게 감각 느끼기. 다섯 번째, 비교하기. 여섯 번째, 몰입. 일곱 번째, 행동으로 표현하기. 여덟 번째, 일시성 인식하기. 한 번으로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것은 한 번으로 지나가는 것이 순간적으로 지나간다는 것. 그것이 일시성 인식하기고요. 아홉 번째, 축복으로 여기기. 열 번째, 즐거움을 해치는 생각하기. 나머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 열 번째, kill joy thinking은 좀 역설적인 거죠. kill joy thinking. 즐거움을 해치는 생각. 즐거움을 해치는 생각을 함으로써 역설적으로 현재 우리가 즐기는 즐거움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즐거움을 해침으로써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즐거움, 행복감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향유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향유하기를 통한 행복 증진인데요. 향유하기의 필수 조건으로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향유하기의 필수 조건으로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끌거나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인정,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에 끄달리다 보면은 제대로 된 향유하기를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멈추고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현재의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는 흘러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나 오지 않은 미래에 정신을 팔리지 마시고 지금 현재 이 자신, 지금 이 자리, 이 현재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경험에 긍정적인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육과 여가 심리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